네, 이수연 기자 첫 코너.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이 원래 이제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그 빚으로 고통받는 이제 그 서민들의 어떤 채무를 일부 좀 이제 그 탕감해주거나 그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이 기자가 이 내용을 새롭게 처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얘기인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 원 이하의 빚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를 30%에서 50% 감면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현재 13명 정도 신청한 상태인데요. 사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에는 요새 나온 뉴스를 보면 그 갑자기 포함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출범 초기부터 있었던 계획이 지연된 겁니다. 아하. 처음부터 있었는데 좀 지연된 거다. 네, 그 발표를 할 때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네. 계속 지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연된 이유는 그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방식을 보시면 네. 그 연체자의 빚이 있는 금융기관에서 그 채권, 연체 채권 그 득을 그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오는 거예요. 네, 채권. 네. 네네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기금과 장학재단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런 협의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뭐 관계 기관 간의 입장이 다르고 채권 뭐 매입 가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을 사오려고 했지만 교육부 쪽에서 여태까지 넘기질 않고 늦장을 부렸습니다. 아니, 교육부 나름 저 연체 채권을 가져와서 네. 좀 이렇게 탕감도 해주고 탕감은 좀 말이 좀 안 좋지만 좀 이렇게 완화해주고 대학생들이잖아요. 좋은 취지 같은데 왜 교육부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행복기금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할 때는 그 연체채권 가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금융기관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달리 이제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정부재단이고 수익을 많이 내봐야 뭐 학생들 상대로 돈 장사했다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좀 덜 받았다고 해서 이를 미룰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사후 보전 제도도 있어서요. 맞아요. 만약에 싸게 사왔는데 이걸 많이 회수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차익을 또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격 협상이 문제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교육부 관계자는 뭐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많거나 높지 않고 이자가 젊은 사람들이니까 금방 일을 해서 갚을 수 있을 거다. 왜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교육부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채를 이렇게 막 탕감해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맞들이면 네. 매우 매우 안 좋거든요. 저것만큼 어떤 그 경제 독립, 금융 건전한 건강한 금융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저걸 막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 교육부 말대로 열심히 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할 텐데 요새 좀 취직이 잘 안 되나요? 왜 그런가요? 저런 문제가 생기죠? 네, 저도 교육부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지금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의 그 이자율이 뭐 연 3% 수준인데 연 3%. 네, 한 학기 등록금이 만약에 500만 원이고 8학기 모두 대출을 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12만 원. 네, 근데 12만 원이라는 돈은 그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가 있고요. 아하. 또 6개월 이상 이자를 못 냈다는 건 사실 그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또 생활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근데 특히 이 친구들이 뭐 취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못한 측면이 클 수가 있잖아요. 뭐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뭐 취업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취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 상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체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개인의 뭐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정부가 마땅한 고용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뭐 보완 정책을 통해서 이 연체자들을 좀 구제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세상에 한 가지 사건만 뒤져도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많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근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이자가 12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네. 8번 이제 대출 받았을 경우에 이를테면. 그런데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 뭐 대기업에만 가려고 그러고 네. 웬만한 뭐 저 중소기업이라든가 연봉이 그렇게 좀 많지 않은 A급 직장이 아니면 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발적인 실업자로 이 남는 그런 그 졸업생도 적지 않다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오죽하면 뭐 강남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요. 칸가루족들이 막 드글드글 된대요. 네. 대학 졸업하고 그냥 빈둥빈둥 부모 품 안에서 노는 거죠. 이를테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뭐 정말 내가 직장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도 못 찾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따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졸업생이 네. 정말 자발적으로 실업자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몇 년 동안 뒤졌는데도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다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그런 심사를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뉴욕에 좀 있어봤고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좀 보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네.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좀 논리를 접근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남희 기자는 시드니에서 있었고 우리 이수영 기자는 뉴욕에서 있었고 저 뉴욕에 있었으면 저 레리킹 라이브 이런 데 가서 좀 얘기하세요.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금융위 교육부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 뭐 좀 많이 진척이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요. 네.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가진 연체채권 중에서 상각채권과 비상각채권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비상각채권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신재훈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일에 그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꼭 이것만은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겠냐 하고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도 행복기금으로 채무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히 최근 관계부처가 이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제가 방금 오늘 아침에 그 확인을 했는데요.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의원 외 11분이 이제 그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9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제 비상각 채권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각 채권의 경우엔 사실 법 개정이 필요가 없고 교육부가 결제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난 3월 추진 이래 여태까지 교육부가 안 해주다가 뭐 이렇게 최종 결제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자, 삼각채권. 이건 뭐 이제 삼각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상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 제로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라면 이제 받아낼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채권도 교육부가 이렇게 좀 더딘 이유가 좀 있어요. 좀 아니면 뭐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것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들여다봤는데요. 깊이 들어갔군요, 상당히. 네. 네. 그러니까 왜 상각채권도 넘겨주지 않느냐. 법 개정은 뭐 이제 그런 절차가 네. 필요하지만 근데 이게 또 양 기관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 물어보면 한국장학재단의 상각채권은 굉장히 특수하다. 네. 장부상으로는 상각채권으로 뭐 하지만 정상 처리를 하고 있고 정상처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회수율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금융위 쪽에 가서 또 이제 여쭤보니까 상각채권 회수율이 높을 리가 없다. 보통 이제 금융기관은 1년 정도 지나면 그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각을 다 하는데 장학재단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못 갚을 거라고 판단하는 채권만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망에 준하는 수준이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상각채권 회수율이 4.6%로 나와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요. 네. 사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행복기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할 의지가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자금 부담이 엄청나게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대학생들. 네. 자, 그런데 이제 쎄 빠지게 이래가지고 이 이자 갚는 이 젊은층들은 또 불만일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갚는데 쟤는 왜 뭐 지원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학자금 대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우리 저 이수연 기자가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학자금 대출에도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서요. 그렇군요. 지난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채무 아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호. 뭐 학자금 대출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대부분 장기 연체자들이 해당되고요. 당국에서 파악한 수혜자는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국에서 파악한 수혜자 수가 4만 1,000명 정도. 네. 생각보다 많군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취직 못해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만큼-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네, 그만큼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이런 것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요. 그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또 이 기자가 또 처음 나온 김에 최근에 또 취재한 이슈가 보면은 네. 저 사채업자들이 저 옛날에 불법 채권 추심이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공정한 채권 추심 이런 거를 금융당국에서 하지 말라 이런 그 어떤 그 입법적인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아, 네. 이제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악독하고 악질적인 그런 채권 추심이잖아요. 네, 혹시 좀 그런 경험이 좀 있나요? 좀 이렇게? 네, 제가 한번 어, 그 놀러 갔다 사채업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놀러 갔다가 네, 그 해변가에 놀러 갔다가 방을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콘도 이런데 예, 민박 뭐 모텔이었는데요. 펜션. 네, 네. 근데 그런데 방이 너무 싼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됐다 하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제 그 소위 깍두기라고 하는 오. 그런 아저씨들을 마주친 거예요. 떡대들을 만났군요. 떡대들. 네, 다 검은 옷 입고 계시고. 오. 근데 그분들이 저희 그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뭐 방까지 막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뭐 에어컨 선을 자르고 TV를 던져버리고 막 이러면서 나가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완전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이 사채를 써서 지어진 건물이었고 그 건물 이제 빚을 준 사람들이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네, 실력 행사를 하면서 영업 방해를 하면서 계속 이자를 불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으면 이자가 적으니까 계속 영업을 방해해서 빚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영업 방해고 뭐 폭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인데 그거 말고 불공정 채권 추심이라는 것도 요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채권 추심이다. 네. 요거는 뭐 어떤 거죠, 요건? 예를 들면 폭력을 쓰거나 뭐 하진 않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걸고 하루 종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취재하면서 만난 사례는요. 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7, 8통씩 걸려오고 하루 종일 뭐 30통씩 걸려왔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를 계속? 계속 전화를 하는 거 1시간에 뭐 2, 3번씩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문자도 말할 게 없고요. 그리고 또 무서웠던 거는 이렇게 심하다고 항의를 하고 이러면은 담당자들이 조금 느슨해진대요. 그러면 바로 담당자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또 싸워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를 전화를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그러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법령에 규정이 있어요. 법령 규정에는 현저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현저히가 현저히. 네, 이 정도면 사실 현저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도 분명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지금 이게 현저히인지 딱 그 기준이 없으니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네. 불공정 채권 추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네. 예를 들면 추심 전화는 하루에 3회 이하로 제한한다. 네. 근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아니라 그 업계와 협의를 해서 자율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뭐 구속력은 없고요. 강제력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3회 이상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전화 왔어 그러면 당신 파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전화 안 와요? 그때 바로 이제 뭐 그 해당 회사로 경고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겠죠.
3회 이상 전화를 이제 독촉 전화를 하면 네. 그 전화를 받은 그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네. 그럼 금융감독원이 그 회사에 바로 경고? 아니요, 금융회사에 이제 그런 사항을 아, 알려주면 알려주면. 금융회사 내부에서 또 이제 내부적인 그 절차가 있는 직원한테? 거죠. 네. 강제력이 없다? 이게 잘 지켜질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건?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됐던 부분인데요. 네. 이거를 금융감독원이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렇게 따라라 하고 업계에 제시한 게 아니라 업계들과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 정도면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만든 아하. 자율적인 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업계 자체에서 아무래도 동의를 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뭐 희망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불공정한 채권 주심. 목소리 이 톤도 규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갚아! 이거는 이제 불공정하고 갚아! 이러면은 뭐 불공정하지 않은 게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던가요, 혹시? 아,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네. 대신 앞으로는 그렇게 추심을 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네네. 지금도 그렇게 욕설이라든지 뭐 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욕하면은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불법 추심인가요? 욕하면?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불공정한 건가? 불공정에 저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무래도 그런 정도로 이제 심하게 영업을 하진 않는데. 쌍욕을 하면 불공정이고 그냥 선한 욕을 하면 쌍욕을 하면 불법이고 선한 욕을 하면 불공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아, 그것도 안 글쎄요. 되고요. 그 쌍욕과 선한욕의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 알겠습니다. 조금 구속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하루에 30분씩 전화해가지고 한 번 전화하면 또 오래 할 거 아니에요. 오래. 그러니까요. 그럼 일상생활 뭐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 한참 뭐 일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 전화 받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할 텐데. 그렇죠. 네, 참. 어쨌든 학자금 대출도 그렇고 불법 불공정 채권 추심도 그렇고 하여튼 비지많은 사회의 한 단면들 참 씁쓸한 단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소비자들 우리 이수영 기자가 많이 좀 고발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